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일반 물리학을 공부해보자. 이제 실제적으로 일반 물리학을 공부할 때 일반 물리학이 어떤 거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물리학이 그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건데 이제 반복해서 얘기가 진행이 되지만 수학을 이용해서 물리 현상을 기술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학이 도구다, 언어다 하는 건데 그 대상은 물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이랑 다른 점은 물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다른 과목하고 좀 다른 거는 주로 수학을 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사고도 필요하고 물리적인 현상을 파악하는 그 지식도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물리량이라고 물리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들을 이제 그 수치화한 것들을 물리량으로 정의하게 되는데 그런 물리량들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x가 변하면 y가 따라서 변한다 하는 것들 그런 식으로 관계들을 수학으로 표시하는 거죠. 수학적인 함수 관계 또는 방정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수학으로서 물리 현상들을 표시하기 때문에 이 수학 공식이 법칙 또는 공식 그런 내용들을 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학 공식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수학으로 물리 법칙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F 이퀄 ma다. 벡터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런 그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수학으로 보면 하나의 공식인데 이 공식이 이제 담고 있는 것이 질량을 갖는 물체에 가속도가 생기기 위해서는 힘이 가해져야 된다 하는 것 또는 질량을 갖는 물체에 가속도가 생겼다 그러면 힘이 필요하다 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공식을 적용할 때 이 공식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개념이 될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공식을 어떤 문제에 적용을 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는데 F 이퀄 ma를 써먹어야 되는 문제다 하면 그 적용하는 거죠.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을 적용할 때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그 방법이 문제마다 다 달라요. 이 벡터냐 성분으로 나눠야 되느냐 그 질량이 여러 개가 있는 물체 개냐 하나만 있는 거냐 그런 것에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물리적인 스토리를 알아야 적용하는 거고 법칙을 알아야 적용하는 거고 적용했다면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 수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정식을 만들고 그 방정식에서 모르는 물리량을 찾아서 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개념하고 수학적인 풀이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려면 물리적인 내용도 잘 알아야 되고 개념도 잘 알아야 되지만 결국 답을 얻으려면 수학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수학이 부족하다? 그러면 반드시 메꿔야 돼요. 답을 못 쓰니까. 그죠? 답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과 물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수학에서 얘기하는 수학이 아니거든요. 물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끌어다 쓰는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에 많은 그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일반 물리만 생각을 하자면. 그래서 앞에서 이제 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절에서 얘기했군요. 필요한 그 수학들 있죠. 그 수학들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부족한 것들은 빨리 메꿔서 일반 물리 하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물리적인 얘기는 개념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개념을 잡는데도 수학적인 게 도움이 돼요.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을 구할 때도 수학을 동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념 잡기, 개념이다 또는 문제풀이다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개념 잡기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물리 법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 잘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것이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물리량 또는 물리 법칙, 공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지. 처음 보는 것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F 이퀄 ma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F 이퀄 ma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물리 법칙이네. 물리 공식이네 하는 건 알잖아요. 그것만 알더라도 이미 이제 반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위한 방법은 암기죠. 시간 절약해서 익숙해지려면 암기죠. 예. 여러 번 봐서 저절로 익숙해지는 수도 있지만은 여러 번 봐도 익숙해지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의지적으로 외우고 암기하고 물리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암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암기하고 이해하고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외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수학 공식으로 표현된 물리 법칙 있죠? 이 모든 물리 법칙에는 범위가 있어요. 적용되는 범위. 그러니까 F 이퀄 MA를 딱 보고 이 F 이퀄 MA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법칙이 적용이 되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같이 인식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F 이퀄 MA는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얘기가 되는데 어쨌건 F 이퀄 MA를 포함해서 모든 물리 법칙을 공식으로 배웠다 그러면 그 공식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암기만 해서는 안 돼요. 문제를 많이 풀고 간접 경험을 하고 그래서 해보고 틀렸네. 그럼 뭐가 틀렸지? 그래서 체크해보고 이런 경우는 쓰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주로 이 물리량이 변하는 경우에는 일정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만든 법칙이 변하는 물리량에는 적용이 안 되죠. 그런 거는 다 미적으로 잘라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개념을 잡는다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공식을 이해한다. 이것도 이제 두 번째랑 같이 연결되는 건데 공식을 잘 이해해야지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아는 거고 이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하고 주어진 문제하고 해서 드러난 관계가 일치하면 적용할 수 있고 아니면 적용 못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잡아야 돼요. 물리 법칙에 대한 스토리. 그 다음에 법칙들하고 연결된 얘기. 공식에서 얘기해 주는 거. 그러니까 F 이퀄 MA 끝. 그게 아니죠. 얘는 좌변의 의미, 우변의 의미, 질량의 의미. 요 각각의 물리량이 갖는 의미들을 한 번씩 곰씹어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이건 알짜입니다. 그러니까 A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변에서 필요한 제공해 주되는 필요한 힘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질량이 크면은 가속도가 같은 힘의 가속도가 작아진다. 이거는 관성이랑 관계에 있는 거다. 그런 것들을 이제 스토리로 머릿속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전체적인 물리 현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념 잡기에 해당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 그냥 물리책 보고 명상하면 개념이 딱 잡히는 게 아니죠. 그죠? 실제에 적용을 해보고 안 되면 거기서 안 되는 것들을 체크해서 지식으로 얻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잡는다는 것, 여기서는 개념을 적용한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스토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만 동시에 전체 스토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제도 열심히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간접 경험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책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겪어보지 않았지만은 간접적인 물리 현상들을 겪는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은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풀 때 초반에 막 배웠을 때는 공식이 이제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딱 정리된 게 아니라 공식도 헷갈리고 그럴 때는 바로바로 공식을 써먹을 수 있는 쉬운 문제. 쉽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딱 문제 보면은 F 이퀄 MA 하나 갖고 F에다 얼마 대입하고 M에다 얼마 대입하니까 A 나온다. 굉장히 쉽죠. 그런 공식을 적용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공식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되고요. 그게 됐으면은 되도록이면 어려운 문제를 찾아서 풀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공식이 갖는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물리적인 스토리를 더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적용 범위 같은 거를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다시 잡는 개념 잡기하고 개념 적용이 한꺼번에 문제 풀기를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이론적인 걸 알고 문제를 풀고 하는 것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 때 요건 뭐 문제 풀이는 요령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그냥 이 정도가 있다고 참고하면 됩니다. 먼저 물리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죠. 문제를 읽고서 무엇을 구해야 된다. 어떤 것들이 주어졌는데 이런 경우에는 알고 싶은 물리량이 얼마가 되겠다 하는 것을 찾아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어 같은 것도 잘 해야 돼요. 독해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잘 알았다. 그러면 그걸 말로 표현된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방정식으로 바꿔서 법칙을 적용해서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방정식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물리 상황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방정식에 집중해서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 나의 수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보는 건데, 물리 상황에서 수학 표현을 한다. 요 단계에서 바로 법칙이나 공식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개념이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된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방정식이 포함돼서 거기서 해를 구한다. 여기서 수학적인 테크닉, 수학 능력이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두 가지를 같이 매번 병행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물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그 일반 물리 책을 보면은 복잡한 모양의 물체도 입자처럼 보고 입자 같은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물체의 어느 한 점의 모든 힘을 다 몰아서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자유물체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예, 자유물체 그림이나 아니면은 나름대로 간단하게 뭐 그 모형화해서 그리는 거,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물리 상황을 그림으로 표시해 주면 상황 자체 이야기가 좀 쉬워지죠. 예, 그 다음에 수학적인 방정식을 만들고 해를 구하기 위해서 미지수가 뭐냐가 알아야 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 문제를 풀 때마다 알려진 물리량과 모르는 물리량을 이제 거의 본능적으로 구분해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고 막 공식 쓰고 계산 막 하면 뺑뺑 돌아요. 그러면 재미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계산이 좀 길어진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뭘 구하는 거지? 그거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사가 있어요. 물리는 그 실제 일어나는 현상을 수학을 이용해서 100% 기술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모형화해주고 하는 건데, 그 실제 물리 현상을 모형화했을 때, 단순화했을 때 어떤 조건들을 근사적으로 제외했느냐 하는 것들이죠. 그런 근사가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이게 수학이랑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근사 조건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근사가 있을 때는 이제 그 극한의 개념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극한의 개념들을 확인할 때는 이제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야 되는 거죠. 사인 곡선이다 또는 지수 로그 함수다, 그런 것들을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내용들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 그리거나 근사 조건은 요 두 가지는 모든 문제에서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은 여기 근사가 뭐가 있나? 그래프가 이제 점근선이 있나? 극한이 있나? 하는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마지막 두 가지를 활용을 잘 하면 물리 상황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고 개념이 조금 더 명확하게 개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답을 요구하죠. 답이 이제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자로 일반적인 답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 물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상황에서 문제를 만들고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치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 이거 계산할 줄 아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지 말고 계산기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 숫자까지 다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막상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갔을 때는 이 수치 계산에서 애먹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걸려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수치 계산까지 하는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수치 계산을 하기 전까지 이 경우에는 항상 일반적으로 이 얘기가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답을 끄집어낼 때 문자식의 관계로 끄집어내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일반화된 표현이기 때문에 문자식에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곰씹어 볼 수도 있고,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극한이나 근사 조건에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숫자로 딱 끄집어 버리면 그 숫자 자체 외에는 이게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큰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문자로 끝까지 표현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 미지수가 많고 문자가 많고 해서 복잡할 때가 있어요. 더 복잡하게 느껴질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과감하게 중간중간 숫자 대입해서 문자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어쨌건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그렇게 느낌이 올 거예요. 되도록이면 문자로 가는 연습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감하게, 과감하게 처음에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법칙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문제를 풀고 적용해서 답을 얻어보면 돼요. 예. 그러다 보면 틀렸네? 뭐가 틀렸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처음에 적용했던 법칙이나 공식이 틀렸다는 건 알잖아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 아는 거죠. 아니면 빼먹은 게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고민만 하지 말고요. 먼저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풀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의외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면 재밌어요. 문제 푸는 것도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법칙하고 공식은 적용 범위가 있으니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답만 구했다 끝. 그게 아니죠. 예, 잘 풀었나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이런 경우는 정리를 해야죠. 이런 경우는 이 공식을 적용했더니 이게 맞구나.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답이 정답이 나오네. 맞겠네. 그렇게 다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를 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답은 하나의 답이 나왔지만은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푸는 방법의 수학적인 이 풀이 방법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따져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남이 푼 것을 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어요. 솔루션 매뉴얼 같은 걸 이용해서 이건 시간 뭐 바람직한 건 아닌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한 얘기죠. 답을 구한 다음에 다시 해석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축적이 되면은 이제 물리적인 스토리가 풍부해져요. 딱 보면은 이러한 상황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말로 썰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수식화해서 이 방정식으로 표시했다. 그러면 이제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맞추는 문제가 많아지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